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사자수학이나 하브루타 이런 거 굉장히 그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선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하자고 생각해.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아까 사자수학 10분 하는 거, 15분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거 다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지혜교육은 엄격하게, 재능교육은 관대하게 이거거든요. 인성교육은 엄격하게, 역시 인지교육은 관대하게.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인지나 재능도 따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거꾸로 해요. 문제지 하나 정한 분량 안 풀면 난리가 나는데 애가 뭐 버릇없이 한다거나 뭐 동생하고 저기 한다거나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거나 뭐 이러는 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네가 공부만 잘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최근에도 문제되는 거 있었잖아요. 지금 무슨 학교 폭력을 했는데 뭐 좋은 대학을 가고 기본 우리 덕승제라고 그러죠. 재주가 덕을 앞서면 안 돼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인격이나 품성을 앞서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재주가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반드시 이런 탈문수식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인성교육을 해줘야 돼. 이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사회 나가서도 본인은 성공할 줄은 몰라도 행복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해, 다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좀 분명하게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지금 영어 같은 경우도 애한테 뭐 따로 시키는 거 없거든요. 이제 하는데 근데 아이가 공룡을 좋아해요. 그래서 챗GPT랑 해가지고 제가 공룡 파닉스 교재를 하나 아이랑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고 그러는데 지금 재능 독서 하고 그러면 그거는 처음에 한 10분, 20분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늘면서 막 30분, 40분 하겠다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그거는 하는 거는 그냥 과외로 애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더 글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사자수학 하는 거. 글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글 공부를 반드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고 이거는 네가 영어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사자수학은 반드시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반드시 하루 15분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싫어도. 그런 식으로 분명히 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죠. 재능 부분은 본인이 재능이 있으면 많이 시키지 않아도 금방 사실은 치고 나오고 아웃풋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성은 그렇게 길러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내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불안이 안 생기거든요. 자꾸 뭔가 불안하고 이래도 될까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걸 꾸준히 하고 있는가 그거에 더 초점을 두고 그게 아니고 그게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자꾸 잘라나가는 게 더 좀 우리가 현명하게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사자수학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막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건 진성원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뿌듯해 사자수학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나오는 사자수학 교재 같은 경우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런 얘기들 있죠. 그런 거는 다 빼고 추려가지고 현대적인 거에 좀 맞는 내용만 추려가지고 하는 그런 새로운 버전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게 낭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낭송하고 암송하고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 사실 고전적인 교육 방법 중에 트리비움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12살 이전까지는 모든 고전 교육이 다 그랬거든요. 귀족 교육도 마찬가지고 경전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근데 암송을 하려고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리듬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생하시나시고 모국오시나시고 보기회하시고 이유나시니 이러면서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하죠.
유태인들도 자기네들 그런 경전 암송하면서 거의 몸을 흔들면서 노래거든요, 노래. 그 성경에도 시편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실 노래로 돼 있던 거거든요. 그거를 통으로 암송한 다음에 그게 이제 그래마티카라고 하는 단계, 암송의 단계, 낭송의 단계고, 그래서 체득시키는 거야. 그 경전을 총체로 체득시키다가 우선은 이해되든 안 되든 그냥 통째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그 논리적으로 논증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시 그 암송했던 걸 꺼내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이러는 단계. 그 마지막 단계가 표현의 단계, 레토리컬 단계라고 그러는데, 표현의 단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왜 인문고전 학습에서 진사과는 경전을 암시해서 뭐 저기 하는 거고, 대과는 가가지고 임금님 앞에서 시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를 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시적 감수성을 갖고 창의성,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귀족교육 방법이었고 전통적인 인문고전 방법이었는데, 현대산업사회가 되면서 현대산업사회 교육의 목표는 말 잘 듣는 공장 노동자를 기르는 거고, 얘가 어느 공장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잡다한 걸 다 가르쳐주고 기본적인 걸 다 가르쳐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현대산업사회 교육을 해서 이제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가 있던 시대는 괜찮은데, 이제는 그런 공장 표준화된 공장 노동을 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대에는 지금이야말로 귀족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여러 가지 교육적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아이가 이미 사실 사춘기 이상 넘어가면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놓고, 얘가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옆집 청년이다, 옆집 아가씨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사실 초점을 두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한 살이라도 어린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하루라도 먼저 이 뭔가 사자수학이 됐든 명심모감이 됐든 아니면 본인이 신앙이 있으시면 신앙적인 텍스트가 됐든, 인문학 지혜독서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놨거든요. 모든 걸로 해볼 수 있는,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뭐 어린 왕자 뭐 그런 걸로 뭔가 생각을 계속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텍스트여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나 선정해서 하루에 15분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너 밥 먹었니? 친구랑 싸웠어? 뭐 했어? 이런 일상 대화를 넘어가는 속 깊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이번 지나가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 아이가 지금 6살 아이가 뭐 하나 이렇게 장난감이나 아니면 공룡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거 있으면요, 아빠 이거 2개 사줘? 아빠 이거 2개 사줘? 맨날 그 2개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2개 사달라고나 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너 근데 한번 이게 차분하게 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 너 왜 항상 뭐 사달라고 할 때 2개 사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동생. 항상 아빠가 물건 사줄 때마다 니네들 싸우니까 아빠가 2개씩 사줄 거야 라고 했던 걸 들었던 거죠. 그걸 다시 리뷰하면서, 근데 저는 그냥 톡톡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좀 뭔가 자리를 깔아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얘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읽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자식 키우면서 10몇 년 살아보셨는데, 얘 진짜 속마음에 있는 얘기를 들어볼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멍석을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인문학 지혜독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랑 더불어서 같이 배운다고. 나는 내 얘기하고 애는 얘기하면 돼요. 근데 애가 너무 뭐 답변이 없고 그다음에 단답식으로 질문하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상황별 해결책도 제가 다 제시를 해놨어요. 우리 인문학 지혜독서란 뒤에는 역사부터 제목을 탈무드식 역사 토론을 제가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개정해서 내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뭐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을 갖기보다, 아이와 더불어서 나도 뭔가 커진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키우라고. 그러면 뭔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막 입시적인 스트레스,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선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들 때마다 본인도, 엄마나 아빠도 그런 얘기 하면서 사실은 요즘 걱정이 많은데 하면서 내 얘기도 좀 해놓은 거지. 그러면 애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엄마가 걱정을 했던 거구나, 그 의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 의도가 빠진 상황에서 야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애가 왜 저렇게 하지? 나는 뭐 외고를 가고 싶은데 왜 굳이 안 된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